건설 보도록 할게요. 건설은 좀 전에도 제가 이야기했죠. 그죠? 4대 쟁점이 있습니다. 4대 쟁점. 여기서 3개가 나올 건데, 하나가 지금 보려고 하는 등록, 또 한 개가 조합. 그 다음에 이제 건축법에 가면 건축 허가를 받아야지 건물을 지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주택법에서는 건축 허가 아니고 뭡니까? 사업 계획 승인입니다. 사업 계획 승인. 그 다음에 이제 최근 들어서 시험 문제가 집중적으로 출제되고 있는 리모델링. 5년 내리 출제하고 있어요, 지금. 리모델링은. 요 4개가 논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개 중심으로 보시면 됩니다. 전부 다 봐야 됩니다. 이거는 뭐 따로 빼고 말고 할 것도 없습니다. 자, 등록부터 한번 볼까요? 등록인데, 등록의 기준이 연간입니다. 연간. 몇 개 이상? 20개. 20개 이상을 짓고 싶죠. 지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짓고 싶죠. 그러면 뭘 해야 된다? 등록을 해야 돼요. 먼저 등록을 해야 됩니다. 학교하고 싶죠. 공인중개사가 되고 싶잖아. 그럼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원서 접수. 원서 접수. 주택을 짓고 싶죠. 뭐 해야 된다고요? 등록. 지어야 돼? 안 지어도 돼? 그죠? 원서 접수했어. 시험 치러 가야 돼? 안 가도 돼? 그래. 근데 일단은 원서를 넣어야 되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등록. 비유가 적절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등록의 기준은 그겁니다. 몇 개 이상을 지으려고 하면요, 20개입니다. 20개. 20개 이상을 지으려고 하면 국장한테 가서 뭐 해야 된다?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 여부가 있거든요. 근데, 사업 주체가 2개로 나눕니다. 크게 나누면 2개인데, 요거는 이제, 공법 수업하면서 제가, 법 조문에서 그렇게 나눠놓은 건 아닌데, 임의로 항상 나누죠. 뭐하고 나눕니까? 공공, 또, 민간. 인데, 공공 부분은 아무도 등록 안 하네요. 그죠? 공공은 등록하지 않습니다. 근데 민간도 조합은 등록한다, 안 한다? 안 하는데, 조합 등록 안 하는 사유가 중요합니다. 어떤 경우에 등록하지 않냐면, 등록 사업 주체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하면, 등록 사업 주체가 등록이 돼 있어, 안 돼 있어요? 돼 있죠. 그러면 조합은 또 등록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반대해석을 해야 돼요. 조합은 어떤 경우에는 등록을 한다 그러면, 등록 사업 주체하고 사업을 공동으로 안 하는 경우 있겠죠. 그럴 때는 등록한다, 안 한다? 한다, 이 말입니다. 고용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등록 사업자하고 공동으로 하는 경우에는 고용자도 등록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 그러니까 20개 이상 지을 때는 등록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공공은 등록하지 않고, 조합도 등록 안 하고, 고용자도 안 하고, 결국 누가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죠? 법인이나 개인이 등록한다. 이래야 되는 거죠. 그 야들이 등록하면 야들을 뭐라고 하냐면 주택법상의 등록사업주체 이래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정비법이나 도시개발법에서 사업주체를 할 때 주택법에 따르는 등록사업주체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 이야기하는 주택법상의 등록사업주체는 공공으로 분류합니까? 민간으로 분류합니까? 민간으로 분류를 많이 합니다. 이게 등록사업주체입니다. 근데 등록을 하려고 그러면요. 법인은 자본금이 얼마나 돼야 된다? 3억. 개인은 재산평가액이 6억이고 기술자 몇 명이 있으면 돼요? 1명을 확보하죠. 그러면 등록을 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등록사업주체가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단독으로 하느냐 공동으로 하느냐를 따지거든요. 그런데 토지 소유자나 조합은 등록사업주체가 사업을 공동으로 하야 하는 게 아니고 할 수 있습니다. 조합에서 그 간란이 중요한 말이 있죠.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만다 빼고 나머지 조합은 등록사업자가 사업을 공동으로 할 수 있다. 즉 세대수가 증가되지 않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등록사업자하고 사업을 공동으로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즉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대수가 증가되지 않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은요, 시공사만 선정하면 되기 때문에 분양하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등록사업자와 사업을 같이 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용자는 등록사업주체하고 사업을 공동으로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죠. 고용자는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됩니다.
여기 지금 제가 표로 정리를 했는데, 여기서 시험 문제가 드글드글 나올 겁니다, 아마. 이거 정리하는데 제가 한참 걸렸습니다. 시간 많이 걸립니다, 이거. 지금 이렇게 정리가 됐으니까 딱 한눈에 볼 수 있는데, 흩어지는 걸 모으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옛날에. 자, 다시 할게요. 자, 전 보세요. 자, 사업 주체는요, 크게 나누면 공공 부분이 있고 민간이 있어요. 공공 부분의 사업 주체에 누가 있냐면 국가하고 깡패,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공이 있고, 그 다음에 지방공사도 있죠. 그 다음에 공익법인도 있습니다. 공익법인은 뭐 사랑의 집지기 운동본부 뭐 이런 걸 생각하면 될 겁니다. 민간 부분의 사업주체 누가 나와요? 조합이 나오죠. 누구도 있고 고용자도 있죠. 그 다음에 현대건설, 그 다음에 개인도 있습니다. 얘들이 사업주체가 될 수 있는 후보자예요. 후보자. 이런 사업주체 후보자들이 연간 20개 이상을 지으려고 하죠. 그러면 국장한테 가서 뭐 해야 된다? 해야 되는데, 국가재 등록, 주공, 지방공사, 공익법인, 얘는 등록 안 하죠. 조합 등록, 고용자, 조심해야 되는 거는, 조합하고 고용자는요, 등록 사업 주체하고 사업을 공동으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공동으로 하는 경우에는 등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단서를 달아줘야 됩니다. 결국은 이제 등록하라고 했는데 누가 등록하냐면 법인하고 개인이 등록하는 겁니다. 그죠? 그럼 이제 등록했죠? 그러면 야들을 뭐라 그런다? 등록 사업 주체. 야들을 등록 사업 주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제 법인은 등록하려고 그러면 자본금이 얼마나 돼야 되고, 개인은 재산 평가액에다가 기술자 몇 명을 확보하면 돼요? 기술자 1명을 확보하면 돼요. 주택 건설 사업을 할 때는 건설 분야 기술자, 대리조선공사를 할 때는 토목 분야 기술자 1명을 확보하면 일단 등록은 받아줍니다. 그리고 사업을 단독으로 하느냐 또는 공동으로 하느냐가 논점이 되는데, 공공사업주체는요, 사업을 단독으로 합니다. 그런데 민간에 들어와가지고 조합은 등록 사업주체하고 사업을 공동으로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고, 이때 조합에는요, 세대수가 증가되지 않는 리모델링은 뭐 한다? 제외합니다. 즉, 세대수가 증가되지 않는 리모델링은요, 시공사만 선정하면 돼요. 그러니까 등록 사업체하고 같이 사업을 해가지고 분양을 하고 이럴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빼고 나머지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고용자는 등록 사업 주체하고 사업을 공동으로 할 수 있다가 아니고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좀 전에 이제 만드는 표입니다, 이게. 이해됐죠? 그 다음에 등록은 누구한테 하냐면 국장한테 하고요. 등록 결격 사유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등록 안 받아줘요. 자, 근데 이거는 뭐 여러분들 아는 겁니다. 1, 2, 3, 4. 공통이죠? 미성년, 피성년, 피안정후견인. 그 다음에 파산자. 근고 이상의 형이 선고를 받고 집행종료, 면제되기로 한 날부터 몇 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그 다음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뭡니까? 4개. 뭐의 결격 사유? 그렇지. 조합 임원의 결격 사유죠. 계속 나올 거라고 했죠. 그거다가 추가되는 거 1개. 요것만 기억하면 되겠네. 등록이 말소되고 나서 몇 년? 2년이 지나지 않으면. 등록이 말소됐거든요. 2년 안 지나면 등록 안 받아줘요. 그 다음에 등록 말소가 나오는데, 말소는 임의적 말소 사유가 있고 필요적 말소가 있는데, 여러분 임의적 말소 사유는 알 필요 없습니다. 말소 사유가 한 10몇 개가 되거든요. 근데 그건 다 필요 없고, 그 말소 사유 중에서 요런 사유가 있으면 말소를 하여야 하는 게 있습니다. 하여야 하는 거. 그래서 필요적 말소가 있는데 2개를 기억하셔야 돼요. 등록증을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죠. 그러면 말소 적발되죠. 말소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등록할 때 거짓 기타 부정한 방식으로 등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때도 말소하여야 한다. 이렇게 됩니다. 두 개는 말소해야 됩니다. 그리고 등록 말소 받은 자의 사업 시행 여부인데, 자, 요거는 한번 잘 보실래요? 등록을 했거든요. 1월 1일 날.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어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어요. 등록은 연간 20개 이상, 사업계획 승인은 한 번에 30개 이상. 3월 1일 날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등록이 5월 1일 날 말소가 되어버렸어요. 7월 1일 날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을 착수하려고 합니다. 주택을 지으려고 한다는 얘기죠. 착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착수할 수 있다. 뭐가 됐다 하더라도, 등록이 말소됐다 하더라도 사업계획 승인이 취소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업은 계속 수행할 수가 있다. 그래서 등록 말소 영업정지 처분을 받더라도 그 처분을 받기 전에, 영업정지 등록 말소 처분을 받기 전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은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재작년에 나왔죠, 이거는. 시험 문제에서. 근데 뭐 아무나 안 틀립니다, 이거는. 다 맞춥니다. 그 다음에 등록을 했어요, 여러분. 등록했거든요. 그럼 시공을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그렇죠, 안 해도 되죠. 안 해도 되죠, 그죠? 근데 시공을 만약에 해. 그러면 이제 시공을 갖다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가 나오거든요. 시공부터 한번 볼게요. 시공 기준 나오죠. 시공하려고 하면 등록할 때는 자본금이 얼마였어요? 3억이었죠. 근데 시공할 때는요, 자본금이 5억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본금을 늘려야 되죠. 시공하려고 그러면. 개인은 재산평가액이 얼마나 돼야 됩니까? 10억 이상은 돼야지 시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시공할 때는 아까 등록할 때는 기술자 몇 명이었어? 1명이었죠. 시공할 때는 기술자 3명입니다. 그러니까 늘어야 되죠. 그러니까 1월 1일 날 등록할 때는 자본금 3억 이상의 기술자 1명 가지고 등록을 했거든. 자, 그래가지고 이제 진짜 시공하려고 하는 거야. 그럴 때는 기술자가 몇 명으로 늘어나야 돼? 3명. 자본금도 늘려야 돼. 3억에서 얼마로? 5억으로. 그리고 최근 몇 년간, 5년간 실적이 100개 이상은 돼야 돼요. 그러면 몇 층까지 지을 수 있냐면요, 5개층 이하까지 지을 수 있어요. 5개층 이하. 근데 6층을 지을 수도 있어요. 땅 6층이라고 내가 적어놨어요. 땅 6층이요. 6층 이상 아닙니다. 땅 6층. just 6. 중요한 글자다, 저거. 이게 기본서에서는 도저히 쓸 수 없는 글자죠. 그러니까 요약집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땅 6층입니다. 자, 원래는 몇 개라고 했어요? 5개층 이하로 지어야 되거든요. 근데 등록사업자가 건설하는 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주택 5개층 이하인 주택으로 한다. 다만 거실 바닥 면적 300제곱미터마다 밖으로 나가는 직동 계단이 설치되어 있어요. 그럴 때는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를 6개층인 주택을 지을 수도 있다, 없다? 있다. 300제곱미터마다 밖으로 나가는 직통 계단을 설치했어요. 피난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럴 때는 원래는 몇 개층인데 5개층인데 그럴 때는 몇 개를 지을 수도 있다? 6개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6층 이상도 지을 수 있어요. 6층 이상을 지으려고 그러면 3년간 300개 이상의 공동주택을 지어봐야 되고 6층 이상의 아파트를 건설한 실적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6층 이상도 지을 수 있어요. 6층 이상을 지어본 적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3년간 몇 개? 300개. 5년간 몇 개? 100개는 5층. 3년간 300개는 6층 이상 이렇게 됩니다. 자본금은 뭐? 주택건설공사는 등록사업자는 공사비가 자본금과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을 합한 금액의 10배를 넘으면 안 돼요. 개인은 5배를 초과하는 공사를 시공할 수는 없다. 자, 복잡한 것 같은데 간단합니다. 할게요. 등록했지? 그럼 시공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시공할 때는 자본금이 얼마? 5억. 기술자 3명. 몇 층?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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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다도 5층 이하입니다. 그럼 5층 예를 지으려면 5년간 몇 개? 100개를 지어봐야 돼요. 땅 6층을 지을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 6층이냐면 얼마마다 300제곱미터마다 밖으로 나가는 직통 계단을 설치하면 6층도 지을 수 있다 없다? 있다. 6층 이상도 지을 수 있어요. 6층 이상을 지으려면 3년간 몇 개? 300세대 또는 6층 이상의 아파트를 건설한 실적이 있죠. 그러면 6층 이상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짓는 게 내 자본금의 몇 배까지만 지으라고요? 10배. 10배. 개인은 5배 범위 안에서 지으면 된다. 그리고 공동으로 사업을 하거든요. 아까 여러분들 조합은 등록 사업주체하고 사업을 공동으로 해야 합니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죠. 고용제는 등록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하여야 한다고 했죠. 볼게요. 토지 소유자나 조합 또는 고용자, 등록 사업자가 공동으로 주택을 지을 때는 다음 요건을 갖춰야 된다. 등록 사업자 요건 한번 볼게요. 등록 사업자가 등록 사업자 건설공사 시공 기준을 갖춘 자일 것.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서 건설업 등록을 해야 된다. 자, 소유자는요, 소유권을 가져야 되겠죠. 소유자는 소유권을 몇 프로 확보해야 된다? 100%. 조합도 소유권을 몇 프로 가져야 된다고요? 100%. 그런데 지역이나 직장조합이 지구 단위 계획 결정이 필요한 주택 건설 사업에서는 원래는 100%인데 몇 프로 이상? 95%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해도 5% 부족하죠. 양해해 줍니다. 이 5% 부족한 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그죠? 매도 청구권. 매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5%. 밑에다 적어 놓을래요? 그는 아닙니다. 그는이 아니고 뭐더라? 소유권입니다. 소유권. 그리고 대지가 뭐 저당권의 목적물이 되면 안 되죠. 저당권이 설정됐다 하더라도 그거 다 말소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토지 소유자하고 등록사업자 간의 협약을 체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와 등록사업자 간의 대지 주택의 사용, 처분, 사업비, 공사 기간, 사업 추진, 각종 책임에 대해서 협약이 체결되어 있으면 좋다. 소유권 요건만 다 알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택 건설사업을 갖다가 등록사업자하고 공동을 할 때는 등록사업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조합이 가져야 됩니까? 조합이 가져야 돼요. 소유자하고 등록사업자하고 공동을 할 때는 누가 가져야 돼요? 소유자가 가져야 돼요. 몇 프로? 100%. 근데 지구 단위 계획 결정이 필요한 주택 건설사업에서는 조합주택 같은 경우는 100%가 아니고 몇 프로? 95%. 5%를 완화시켜 놓고 있고 부족한 5%에 대해서는 나중에 뭘 행사할 수 있다? 매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해버렸네. 조합 들어갑니다. 조합이네. 그냥 웬만하면 놓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웬만하면 놓은다. 작년 안 나왔네. 작년 안 나왔네. 웬만하면 놓은다. 그런데 작년에 안 나왔네.까지 내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이야기 나머야 되겠다. 나머지는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웬만하면 놓은다. 그런데 작년에 안 나왔네. 적어놔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게 더 중요하죠. 웬만하면 놓은다. 그런데 작년에 안 나왔는데 그 말이 더 중요하죠. 자, 한번 보세요. 조합이 세 가지 조합이 있죠. 주택배송 조합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리모델링. 리모델링은 뭐하고 유사하냐면요. 재건축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자, 자격이 중요하거든요. 자격. 그래서 누가 조합원이 되느냐라고 할 때 지역조합은요. 조합, 설립, 가능,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돼요. 그리고 무주택자이거나 전용 면적 85 이하를 1개 이하를 가지고 있는 세대주가 조합원이 됩니다. 85 초과는 안 됩니다. 85 이하 1개. 그러면 조합원이 될 수,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택조합은요,
조합 설립 가능 지역. 이게 이제 옛날에는 동일한 특광시 군이었거든요. 한 10년 됐네요. 10년 좀 더 된 것 같은데, 동일한 특광시 군을 개정했습니다. 개정해서 서울, 경기, 인천,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이런 식으로 권역을 충남, 세종, 대전, 이런 식으로 권역을 묶어놨어요, 지금.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인천에서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할 때는 인천 시민만 조합원이 될 수 있었거든요. 지금은 서울, 인천, 경기가 다 묶였어요. 그래서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도 인천에 있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조합 설립 가능 지역에 몇 개월 거주하면 됩니까? 6개월입니다, 6개월. 그리고 어떤 주택을 가져야 됩니까? 85, 몇 개? 한 개 이하를 가지고 있는 세대죠. 그러니까 무주택은 당연히 되겠죠. 그리고 직장조합은요, 두 개로 나누는데, 직장조합이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가 있고, 공급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급은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어놓은 주택을 매입한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근데 건설이나 공급이나 공통점은요, 동일한 직장에 근무를 하면 돼요. 그리고 건설은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짜리 주택을 한 개 이하를 가지고 있는 세대주로서 지역주택조합과 요건이 똑같습니다. 근데 공급이 중요해요, 공급. 공급은 뭐를 공급받을 때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냐면 국민주택을 공급받을 때에 대해서 직장조합은 누구만 조합을 해야 되냐면 무주택 세대주만 됩니다. 85 이하를 가지면 안 돼. 무주택 세대주. 뭘 공급받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국민주택이라서 그래요. 국민주택. 요건이 좀 까다롭죠. 그래서 무주택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모델링은 누가 조합원이 될 수 있냐면 소유자가 되죠. 리모델링이니까. 소유자. 그리고 조합 설립에 반대한 사람이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겠죠. 조합 설립에 많은 사람, 찬성한 소유자가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조합원 자격입니다. 자격 요건을 먼저 따져야 돼요. 자, 두 번째로 들어갔는데, 이런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이 일정 숫자가 모여야 돼, 안 모여야 돼? 모여야 되죠.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조합주택을 갖다 1000세대를 지으려고 하는데 조합을 모집해 보니까 100명이 모집됐어요. 그럼 조합 설립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겠죠. 그래서 조합은 주택 건설 예정 세대수 50% 이상이 모집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1000세대를 지으려고 하면 조합원이 몇 명이 들어와야 돼요? 네? 500명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근데 50%인데 50%에서 중요한 게 이 50%를 계산할 때 뭐는 제외한다? 임대는 제외합니다, 여러분. 임대는 빼고 50%를 계산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죠. 봐요. 조합주택 1000세대하고 임대주택 200세대, 전체 1200세대를 지으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세대야. 그럼 조합은 몇 명 모집돼야 돼요? 500명. 600명이 아닙니다. 뭘 빼고 계산한다고요? 임대는 빼고 계산한다니까. 임대를 빼고 계산한다고. 네? 그리고 최소 몇 명은 돼야 된다? 최소 20명은 돼야 됩니다. 몇 명? 20명. 최소 몇 명? 20명은 모집돼야 돼요. 왜 20명일까요? 왜 하필이면 20명일까? 왜 하필이면 20명일까? 알고 있는데, 좀 전에 했는데. 왜 하필이면 20명일까? 15명도 아니고, 30명도 아니고, 23명도 아니고, 왜 20명일까? 등록. 이해됐습니까?
예. 근데 리모델링은 20명이 안 돼도 돼요. 리모델링은 20명. 그래서 이거 옛날에, 지금은 안 되는데 옛날에 유치하게 문제를 했대요. 주택법상의 조합원이 최소 20명 이상은 된다. OX. 주택법상의 조합원이 최소 20인 이상은 된다. OX. X. 그래서 해설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리모델링은 제외한다. 이런 겁니다. 리모델링 때문에 이게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하고 직장조합은 20명이 맞거든요. 근데 리모델링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니까, 리모델링은, 여러분 집 근처에 18세대의 다세대나 빌라가 있죠. 연립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주택법상의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8세대인데 저는 찬성을 했어요. 그럼 조합원이 몇 명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20명이 안 돼야 되죠. 그리고 리모델링은 조합 설립에 반대한 사람은 조합원이 안 되거든요. 그 숫자를 빼버립니다. 그래서 원칙은 20명 이상인데 리모델링은 20명이 안 돼도 상관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합원을 모집을 하는데 모집하는 방법이 시험에서 중요합니다. 모집을 할 때는요, 그냥 모집하는 게 아니고 옛날에는 어떻게 모집을 했냐면, 여러분들 지역주택조합 모집하는 거 많이 보셨을 건데, 주말이 되면 플랜카드가 갖다 붙어요. 지역주택조합원 모집 이래가지고, 금요일날 저녁에 갖다 붙이고, 월요일날 시에서, 구청에서 떼가죠. 그래, 벌금 내고, 광고하고 막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지금 뭐 했냐면, 옛날에는 어떻게 모집했냐면, 사바, 이렇게 모집했어요. 그렇게 모집을 하다 보니까 피해자들이 생기더라. 어떤 피해자들이 생기냐면, 모집하는 단계에 들어가지고, 모집하는 사람이 피해자한테 정확한 정보를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안 주죠. 안 주고 막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질문 중에 제일 어리석은 질문이 그 말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 말 하는 사람한테 그 말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제일 어리석은 질문이거든. 아이가? 그죠? 그 말을 막 해. 그런데, 그 말하는 사람한테 그 말 맞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음식점에 가가지고 맛있냐고 물어보는 거 똑같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사기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바꿨어요. 어떻게 모집하냐면요. 모집한다라고 뭐 해야 된다? 신고해야 됩니다. 모집 신고. 하고, 공개 모집해야 됩니다. 공개 모집하고 나서 충원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충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부족해가지고 그때는 뭐 할 수 있다? 선착순으로 할 수가 있다. 원칙은 어떻게 모집해야 됩니까? 공개 모집입니다. 자, 요렇게 모집을 했습니다. 그죠? 모집이 안 되면 무산되겠죠? 모집이 됐어. 모집이 되면 이제 뭘 한다? 조합을 설립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겠죠. 그래서 조합을 이제 설립합니다. 조합 설립은요, 사무소 소재지가 아니고 어디로 간다? 대지 소재지로 갑니다. 어디로 간다고요? 대지 소재지. 어디로 간다고요? 대지 소재지. 그러니까 사무실은 서울에 있고 주택은 안양에서 지어요. 그러면 안양시에 가야 됩니까? 아니면 서울시 강남구에 만약에 사무실이 있으면 강남구청에 가야 됩니까? 안양시청에 가야 돼요. 대지 소재지이기 때문에. 대지 소재지의 시, 군, 구 한테 가서 뭐 받는다? 인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대지 소재지 시군구 한테 가서 인가 받는다. 단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직장조합을 설립하잖아요. 그죠? 이때는 무주택 세대주가 조합을 되는데 이 조합은요.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조합의 경우에는 조합 설립할 때 인가가 이거 뭐 하면 된다? 신고하면 돼요. 신고. 원래는 뭐 받는데요? 인가. 근데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조합의 경우에는 뭐 한다고요? 신고. 그래서 조합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조합 설립 인가가 됐으니까 조합원이 인가가 떨어졌어. 인가가 떨어지면 조합원이 됐어, 안 됐어? 아니, 조합 설립 인가가 떨어졌잖아. 그죠? 그러면 내가 조합원이 아니야, 이제. 조합원이 되잖아. 가입을 했으면. 아이가. 맞잖아요. 그죠? 가입을 했다가
조합 가입에 대해서 했다가 철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철회할 수 있죠. 가입했다가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일정 기간 안에면. 돈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돌려줍니다. 가입을 했다가 탈퇴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탈퇴하고 청약 철회하고 구분하셔야 돼요. 탈퇴는 뭐냐면 조합원이 된 겁니다. 되고 철회하는 기간이 지나버렸어요. 조합원으로 막 활동을 하는 거야. 1년, 2년이 지났어. 그러고 나서 안 되겠다. 라고 해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돈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둘 다 돈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돌려준다. 요거는 얼마만큼? 전부 다. 요거는 비용 빼고. 뭐하고 똑같냐면요. 보험에 가입을 하잖아. 그죠? 보험에 가입을 하면 일정 기간 안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럼 보험료 1회 납부한 거는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돌려준다. 얼마만큼? 전부 다. 보험을 가입을 해가지고 1년이 지났어. 매월 보험료를 내다가 해지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있죠. 해지할 수 있잖아, 그죠? 그러면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돌려준다. 얼마만큼? 얼마만큼? 그죠? 수수료 다 빼고. 사업비하고 수수료를 다 빼버리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월 10만원씩 해서 1년을 냈다. 120만원을 냈거든요. 그러면 해약할 때 해약 환급금이 얼마냐면, 23,000원 이렇게 돌려준단 말이에요. 그렇잖아. 왜냐면 사업비를 떼잖아요, 사업비. 사업비를 다 떼고 돌려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 두 가지 내용이 있다. 그 다음에 인가를 받으면 조합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합원의 지위인데, 자, 전 보세요. 여러분, 주택법상에 있는 조합원의 지위죠. 조합원의 지위는 양도가 자유가 원칙일까요? 금지가 원칙일까요? 응? 아니, 뭐, 이야기를 하면 뒷일은 내가 알아서 할게. 지금 뭐 꼭 답을 원하는 건 아니고, 어차피 틀릴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 수업이 제가 물어보는 게 여러분들 꼭 답을 맞춰라고 물어보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끼리 이야기지만, 그리고 답을 또 맨날 틀리잖아. 그러니까 평상시대로 하시면 돼요. 그러면 뒷일은 내가 알아서 해야 하네. 알아서 다 한다니까. 물어볼 때는 물어보는 의도가 있겠지. 그죠? 그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말씀하셔도 돼요. 근데 한번 생각하고 이야기하면 더 좋고. 그러니까 자유면 자유, 금지면 금지. 근데 왜 자유인지 금지인지 그 논거를 머릿속에 떠올리면 좋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기억이 오래 가거든요. 그죠? 자유가 원칙이에요? 금지가 원칙이에요? 그죠? 그렇지. 그래, 틀린 게 맞지. 금지가 원칙입니다. 내가 이야기했잖아. 답을 맞출 수 있는 확률은 내가 생각한 거하고 반대로 항상 이야기하라고. 어떤 분이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옛날에, 시험장에 가면 40문제 중에서 1번, 2번, 3번, 4번, 5번의 개수가 똑같습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1번, 2번, 3번, 4번, 5번의 개수가 똑같냐고. 그죠? 그러니까 다섯 개의 지문이 있으니까 각각 8개면 40문제 아이가. 맞습니까? 맞죠? 그래서, 거의 비슷합니다. 100% 같은 건 아닌데, 뭐, 7개에서 9개 사이로 나오니까 비슷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물어보세요? 이래 물어보니까, 찍을 때 대비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래 이야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1번, 2번, 3번, 4번, 5번 개수가 만약에 8개로 똑같다고 했을 때, 내가 시험 문제를 보니까 내가 1번이 부족해. 그럼 찍을 때 1번을 찍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실력에 따라 다르다고. 자, 50점 이하는요, 내 실력이 50점 이하잖아. 그럼 내가 찍은 게 다 답이 아니란 이야기야. 그렇잖아. 아니, 찍는 게 과학이라니까요. 찍는 게 과학이라니까, 그게. 내가 틀린 게, 내 실력이 50점 이하면 내가 찍은 것 중에 답이 지금 다 틀렸다는 이야기야, 반이. 그렇지. 그럼 번호가 많은 것들이 거의 대부분 반이 틀렸다는 이야기야. 그럼 찍을 때 많이 있는 번호를 찍으면 맞출 확률이 높겠지. 아이가. 맞죠? 근데 그 개수를 맞추는 거는 누가 맞추냐면 내 실력이 80점인데 그러면 그 사람은
3번이 유달리 장래라면 3번을 많이 찍으면 답이 될 확률이 높다니까요. 실력에 따라 다르다고, 그게. 내가 받는 점수에 따라 다르지 않나? 아니, 그게 과학이라니까. 찍는 것도 가르쳐 주고, 자, 진짜, 별 희한한 거 다 가르쳐 줍니다. 찍는 것도 방법이 있습니다. 나중에 특강하면 할 겁니다, 그거는. 진짜. 찍는데 방법이 있다니까요. 찍는 게 과학, 100% 과학입니다, 100% 과학. 찍는 게 기술이 있어요, 기술. 잘 찍으면 됩니다. 잘 찍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그거는 나중에, 지금은 안 되고, 나중에 언제 할 건데, 몰라. 그런다면, 복에 따라서 달라. 뭐, 먹을 걸 많이 준다든지, 그죠? 그날 기분이 좀 좋다든지, 그런 게 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걸 왜 이야기하냐면, 정비법 때문에 그래요. 정비법상,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는 양도가 자유라고 했어요? 금지라고 했어요? 자유. 그래서 사유재산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양도가 자유죠. 근데 정비사업에서는 조합원의 지위 양도가 자유가 원칙인데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이 되면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인가 후부터 재개발은 관리 처분객 인가 후에는 양도할 수 없다. 하지만 예외적 사유가 있으면 양도할 수 있다. 그게 주택법에 있는 전매 가능 사유, 그 다음에 장기 보유, 사업이 지지부진할 때 라고 저번 주에 배웠단 말입니다. 그죠? 근데 주택법상의 조합원의 지위는요, 법조문에 없어요. 법조문인데 이걸 기억해야 돼요. 뭐가 원칙이더라? 금지가 원칙입니다. 왜 금지를 원칙으로 하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자, 정비법상의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는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냐하면 내가 뭘 가지고 있냐면요, 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토지. 땅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사업이 무산되더라도 실체적 권리를 갖다가 사고 팔고 하기 때문에 그걸 자본주의 국가에서 그 실체적 권리를 양수하는 걸 막으면 돼야하는데 안 되거든요. 그래서 원칙은 자유예요. 근데 뭐로 지정돼 버리면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되면 그때는 맞겠다 이 말입니다. 근데 주택법상의 지역 직장 조합원의 지위는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조합원이야. 내가 지역 조합원이야. 그러면 네가 뭘 가지고 있어? 네가 지역주택 조합원이라니까. 근데 네가 뭘 가지고 있어? 다시 물어볼게요. 네가 지역주택 조합원이라고. 그럼 네 가지고 있는 게 뭐야? 없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실체가 없다니까요. 근데 이걸 양도를 하게 되면, 자, 남한테 넘길 거 아닙니까? 넘길 때 그냥 넘기겠어요? 피를 받겠어요? 피를 받겠지. 그걸 양수한 사람이 또 팔겠지. 뭘 받고? 피. 사업이 무산돼 버렸어요. 그러면요. 사업이 무산됐어. 그러면 사업이 무산됐다니까. 그러면 큰일 나죠. 그죠? 그러면 사업이 무산되면 그 피해자들이 어디로 뛰어갑니까? 사업이 무산돼서 피를 받고 샀는데, 프리미엄 주고 샀는데 사업이 무산됐다니까. 그러면 그걸 양수한 사람이 그걸 들고 어디로 뛰가냐고. 조합으로 안 간다니까. 시청 앞에 간다니까. 시청 앞에 가서 머리를 삭발, 그 다음에 북 깽가리를 치기 시작한다니까요. 지금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가면 있어. 가면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사회 문제로 비화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걸 갖다가 유동화시키면 돼야하는데 안 된다고. 굉장히 불안한 지위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유동화시키면 안 된다라고 해서 금지가 원칙이다 이 말입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이걸. 그러니까 이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금지다 자유다 이게 법 조문에 안 나와 있는데 이거 원리 원칙을 알고 보면 쉽다니까요. 그러니까 금지라니까요, 금지. 뭐 때문에 금지라고 해서 내가 실체가 없으니까. 그죠? 하지만 바트. 그럼 실체가 없으니까 양도가 안 되잖아요. 그죠? 사고 팔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실체가 있으면 되겠네? 예, 실체가 언제 생기는데? 라고 하니까 이때 생겨요. 뭐 받으면? 사업 계획 승인을 받으면 돼요.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되는 이유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그러면 소유권을 확보해야 돼요. 100%. 지구 단위의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에서는 95%. 하여튼 소유권을 확보해야 돼요. 그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때는 소유권을 확보하니까 조합원들이 땅을 가지고 있어 안 가지고 있어?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때는 괜찮다, 괜찮죠.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 이유는 괜찮단 말입니다. 단,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똑같아요. 투기 과열지구에서는 안 돼요. 요게 지금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것만 딱 아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정리할게요.
정리할게요. 자, 외우지 말고 생각을 해라니까.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이 지는 양도가 자유가 원칙, 금지가 원칙. 자유가 원칙이죠. 왜? 사유재산권이니까. 사유재산권이니까. 사고 파는 게 자유로지. 자본주의 국가에서 세금을 내고 있고 사유재산권인데 사고 파는 게 자유로죠. 하지만 뭐로 지정되면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축, 인가, 발 관리 이외는 안 된다 이렇게 배웠잖아. 근데 무조건 안 됩니까? 예외를 둡니까? 예외를 두죠. 주택법에 있는 전매 가능 사유, 그 다음에 장기 보유, 그 다음에 사업이 지지부진하면 다시 아니거든. 그때는 팔 수 있다 없다? 있다. 끝. 그 다음에 주택법상의 조합으로 지위는 양도가 자유가 원칙, 금지가 원칙, 금지가 원칙이죠. 왜요? 실체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니까요. 그래서 금지가 원칙이죠. 하지만 예외적으로 실체가 있을 때는 괜찮다, 괜찮다, 괜찮다. 그 실체가 언제 생기는데? 사학객 승인위원회 생깁니다. 그때는 괜찮다. 끝. 그 다음에 충원할 수가 있습니다. 충원. 충원이라는 것은 좀 전에 여러분들 몇 프로 이상이면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을 수 있냐면 50%였죠. 그죠? 50%. 예를 들어서 1000세대를 지을 건데 조합원이 700명이 모집됐어요. 그러면 조합 설립 인가 받을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럼 몇 명이 부족해요? 300명이 부족하다고. 300명이 부족한 상태에서 사업을 해도 돼. 해도 되는데 700명이 1000세대를 지을 만큼의 돈을 내놔야 돼요. 그러니까 부담스럽다, 안 부담스럽다? 부담스럽죠. 그래서 그럴 때는 충원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몇 번? 한 번. 한 번에 한해서 충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자격자로 판명되는 경우가 있어요. 무자격자. 알고 보니까 지역주택조합에는 6개월 거주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이 알고 보니까 6개월 거주 안 했어요. 알고 보니까 85 이하를 하나를 가져야 되는데 85 초과를 2개를 가지고 있어. 그럼 조합원이 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무자격자로 판명되죠. 그러면 이 사람 나가고 다른 사람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탈퇴했는데 탈퇴하는 바람에 50%에 미달합니다. 그럴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예를 들어 1000세대를 짓는데요. 조합을 갖다가 모집하니까 520명이 모집이 된 거예요. 50% 이상 됐죠. 그래서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어. 근데 21명이 탈퇴비 있어요. 21명이 탈퇴했어. 그래서 499명이 됐어. 그럼 50%안 되잖아. 채워넣어야 돼, 안 채워넣어야 돼? 그죠?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때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가 변경이 되는 바람에 50% 미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원래 1000세대를 짓기로 해서 조합원을 모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600명이 모집이 된 거예요. 600명이. 근데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서 야, 요즘 8호는 84는 요즘 선호 안 한다. 59를 더서 많이 선호한다. 그래서 주택 평수를 갖다가 84보다는 59를 많이 짓자라고 해서 주택 숫자를 바꿔봤어요. 1300개로. 그럴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럼 사업계획 승인 과정에서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가 1300세대로 바뀌었죠. 근데 조합은 아까 몇 명 있었어요? 600명 있었죠. 근데 1300에 50%면 650명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50% 미달해 안 미달해? 미달하죠. 그럴 때는 충원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사망했을 때 사망. 조합원이 사망합니다. 사망하게 되면 피상속인한테 상속이 돼야 안 돼요? 되죠. 그래서 이때는 상속인으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나중에 충원되는 사람이라든지 나중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이 사람들도 그 지역에 6개월 이상 살아야 되는 거 맞습니까? 85 이하를 가져야 되는 거 맞습니까? 그죠? 그럼 이 사람들은 나중에 충원되는 사람들은 내가 가입할 당시에 그 지역에 6개월 살아야 되고 85 이하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앞에 있는 조합원처럼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6개월 또는 85 이하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그죠? 다른 조합원하고 똑같이 맞춰줘야 돼요.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뭔 말이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최초 조합원인데 이 사람은 소급에서 6개월 살았고 85를 가지고 있다니까요. 이게 언제냐면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는데 요 날짜가 만약에
1월 1일이었단 말입니다. 그럼 요 날로부터 소급해서 6개월 살았는지 80으로 가진지를 본다니까요. 근데 인원이 부족했어. 그래 미달했어. 등등으로 충원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을이 언제 가입을 했냐면요. 6월 1일 날 가입을 한다니까요. 지역조합에. 그러면 을도 6월 1일 날 가입하잖아. 을도 그 지역에 6개월 살아야 돼, 안 살아야 돼? 살아야 되죠. 85를 가져야 돼, 안 가져야 돼? 85를 가져야 되는 게 85 이하, 1개 이하를 가져야 돼, 안 가져야 돼? 1개 이상을 가지면 안 된다니. 1개 초과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죠? 그럼 을은 6월 1일자 기준으로 해가지고 6개월 거줍니까? 1월 1일자 기준입니까? 그렇지. 나중에 가입하는 사람도 다른 사람하고 똑같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기준한다. 그러고, 사망해가지고 상속받는 경우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상속인도 그 지역에 6개월 살아야 됩니까? 상속인도 85 이하를, 하나 이하를 가지고 있는 세대 줘야 됩니까? 그거는 아니다. 상속인은 그런 거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진다. 그렇게 해서 시비양도까지 해서 정리를 좀 한번 해봤습니다. 전반적으로. 큰 줄기는 다 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원리원칙을 기억하셔야 돼요. 주택법상의 조합원의 지위는 자유가 원칙이다, 금지가 원칙이다? 금지가 원칙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머릿속에서 이유를 생각해라고. 실체가 없으니까. 그리고 실체가 생기면 돼, 안 돼? 돼요. 언제? 사업계획 승인.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왜 실체가 생겨요? 소유권을 확보하니까. 소유권을 확보하니까. 됐습니까? 볼까요? 좀 자격. 지역. 몇 개월? 6개월. 무주택 또는 85 이하. 1개. 건설하고 공급으로 나누는데 공통은 동일한 직장에 근무하면 됩니다. 근데 건설은 얼마? 85 이하. 1개 이하 세대주. 근데 공급은 뭐를 공급받습니까? 국민주택을 공급받죠. 누구만 조합으로 됩니까? 무주택 세대주만 됩니다. 그리고 조합원의 숫자 몇 프로 이상? 50%. 주택 건설 예정 세대수 50%. 이 50% 계산할 때는 임대는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하고. 최소 몇 명이 돼야 됩니까? 20명. 근데 리모델링은 20명이 안 돼도 상관이 없다. 됐죠? 자, 모였어요. 인가 봤죠? 어디 소재지로 갑니까? 대지 소재지로 가야 돼요. 대지 소재지. 시군구한테 가서 인가를 받고, 인가 신청할 때는요, 80% 이상 권한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소유권 15%를 확보해야 돼요. 소유권 15%. 인가 받을 때는. 다만, 설립 신고한 직장조합의 경우에는 권한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설립, 신고를 한 직장조합의 경우에는 국민주택을 뭐하기 때문에 공급을 받죠. 주택을 짓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소유권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그러지 않다고 되어 있죠. 됐죠? 그리고 이제 시장군수구 순장은 인간해 줄 때 그 조합이 다른 주택 건설 조합하고 대지가 중복이 되면 안 됩니다. 중복이 되지 말라는 것은 당연한 거죠. A 조합에서 만약에 영동대로 230이라고 하는 땅을 확보해 가지고 인가를 받았거든요. 근데 B 조합이 같은 토지에다가 조합 설립인가 신청하면 신고로 인가를 내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동일한 땅에 두 개의 조합이 인가를 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신고는 조합 인가 내줄까 말까를 결정할 때 그 주택건설 대지가 이미 인가를 받은 다른 조합 대지하고 중복이 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고.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 이거를. 동일한 땅에 조합 설립 인가를 두 군데를 내주게 되면 누구 잘못입니까, 그거? 인가권자 잘못이다. 인가권자가 최소한 그 정도는 확보해야 되는 거 아이가? 그죠? 인가권자 잘못이지, 그거는. 물론, 조합, 신청한 조합도 문제가 있지만은, 인가권자가 더 큰 문제죠, 그거는. 시군구에서, 그죠? 그래서 중복이 되면 안 된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인가를 할 때는, 권한은 몇 프로요? 80. 소유권은 15% 확보를 해야 됩니다. 밑에, 공개 모집, 조합은 모집 방법이 나오죠? 어떻게 모집하라고 했습니까? 시군구한테 뭐하고? 신고하고. 공개 모집. 그리고 모집할 때는요,
모집할 때는 권원을 갖다가 50% 이상의 권원을 확보해야 됩니다. 아까 인가 받을 때는 권원이 몇 프로였어요? 80이죠. 그러니까 조합을 모집할 때는 50% 권원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인가 받을 때는 권원을 갖다가 추가 확보를 해야 돼요. 30% 플러스 소유권을 15%. 그리고 공개 모집하고 나서 결혼이 발생해서 충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모집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선착순으로 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모집 신고하고 공개 모집하는데 나중에는 이제 선착순 됩니다. 그 다음에 조합원 자격 일시상실, 조합원이 근무, 질병, 취약, 결혼 등으로 세대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하는 경우에 시군구에서 인정해주면 조합원 자격이 있다. 그리고 조합은 인가받고 나서 2년 안에 사학계획 승인을 신청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시공보증인데 이건 뭐 조합 시공보증, 조합이 공동사업주인 시공사 선정할 때 시공자는 시공보증서는 항상 어디에 냅니까? 조합이 내죠. 그리고 조합은 나중에 확인받는. 이거는 정비표도 똑같죠. 그리고 조합 슬립인가 취소 사유 보시면요. 다른 건 필요 없고 주택법에서는요. 취소를 하는데 취소하는 사유들이 전부 다 취소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가 포인트입니다. 하여야 한다는 사유는 한 개도 없습니다. 전부 다가 일정 사유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형광펜. 일단 발기인이 나오는데 발기인은 뭐 조합을 모집하는 주체가 있겠죠. 그게 발기인입니다. 근데 발기인은 조합원보다는 요건이 조금 까다로워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발기인은 85 이하를 가지는 건 똑같네요. 근데 얘들은 1년 전부터 살아야 돼요. 6개월이 아니고. 1년입니다. 1년. 발기인은. 그럼 발기인들이 조합원 모집하고 살랑 빠져나가면 돼, 안 돼? 안 되겠죠? 그래서 발기인은 양가로 이번에 모집 신고하는 날 조합에 마은 것으로 온다? 가입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조합만 살랑 모집하고 도망가고 그러지 말아야 이 말입니다. 발기인들. 옛날에 많이 그랬습니다. 좋으면 지부터 해야지. 그 다음에 모집할 때 모집 광고 준수사항. 이게 얼마 전에 나왔죠. 광고를 할 때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된다. 자격 기준 같은 거 노는 데만 해야 됐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서 작성해라. 계약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가입 설명해야 됩니다. 사본을 몇 년 보관합니까? 설명한 사본을? 5년 보관합니다. 5년. 가입 신청자가 가입비를 내겠죠. 요거 주머니 넣으면 되는데 안 돼요. 가입비를 어디에? 예치기간에 예치해야 됩니다. 함부로 못 씁니다. 옛날에 이거 많이 썼어요. 횡령해가지고 막 이거 쓰고 나중에 깜빵 가고 막 그러죠. 100억 받고 깜빵 3년 살래? 아니면 그냥 착하게 살래? 그렇죠. 그죠? 아니, 이제 선택의 문제니까. 아니, 이래가지고 뭐 100억이야 뭐 조합주택 짓는다고 해서 100억이야 금방 벌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주머니 넣고 쓰고 잡히면 변호사 써가지고 나오는 거지 뭐. 그렇잖아요. 그죠? 그리고 돈은 이러니까 다 쓰고 없는데 이래가지고 50억은 마늘밭에 묻어놓고 이게 웃을 일이 아니고 이게 진짜 사회적 약자가 사회적 약자를 괴롭히거든요. 음벌했는데 음벌 능지처참했는데 능지처참. 왜냐면 그로 인해 가지고 전 재산을 날린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지죠. 우울증에 빠지는 끝이 아닙니다. 그로 인해서 뭐 하는 경우가 있냐면 진짜 안 좋은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되게 많습니다. 근데 안 좋은 선택하는 사람들이 그 대부분은 100%는 아닌데 많은 비율들이 돈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돈이 예를 들어서 보이스피싱 해가지고 장난치는 애들이 있다든지 그거 다 찢어지게 된다 진짜. 능지처참. 이걸 한국말로 하면 찢어지긴다 아닙니까?
찢어서 죽이는 게 능지처찰입니다. 아니, 그렇잖아.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거 진짜 음벌하는 정도가 아니고, 진짜 그런 것들은 걸려야 되죠. 그래서 지금 원합니다. 예치원에 예치해야 됩니다. 닦았으면 안 돼요. 적어놔 밑에 닦았으면 안 됨. 이렇게. 그 다음에 가입 철회. 예치한 날로부터 처리할 수 있어요. 30일 안에 청약을 막을 수 있다. 처리할 수 있습니다. 철회 의사가 도달했죠. 7일 안에 반환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이 들어왔죠. 10일 안에 가입비를 반환해야 됩니다. 30일, 7일, 10일. 30일, 7일, 10일. 30일, 7일, 10일. 그 다음에 가입 철회하고 손해배상. 모집 주체는 가입 신청한 자에게 청약을 철회했다는 이유로 위약금, 청약을 철회했다는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청구하면 되는데 안 돼요. 그리고 조합 탈퇴입니다.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탈퇴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탈퇴 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습니다. 탈퇴한 조합원은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비용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청약 철회하고 탈퇴 차이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조합은 지위양도. 자, 적어놨네요. 자유가 원칙이다. 금지가 원칙이다. 금지가 원칙이다. 왜요? 그렇지. 하지만 예외적으로 언제 이유는 괜찮다? 사학객 승인 이유는 괜찮다. 왜요? 그렇지. 자, 또 다음 사유가 있으면 충원할 수 있어요. 조합원이 사망했다. 탈퇴해가지고 50% 미달한다. 사학객 승인 과정에서 예정 세대수가 바뀜으로써 50% 미달한다. 무자격자로 판명됐다. 이러면 충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은 자격 판정 기준이 있는데 조합원으로 추가로 모집되는 자라든지 충원되는 자가 조합원 자격이 있는지 충족 여부 판단은 그죠? 언제 날짜를 기준합니까? 가입하는 날짜가 아니죠. 언제 날짜 기준합니까?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을 기준합니다. 밑에 적어 놓을래요? 가입일이 아닙니다. 지가 가입하는 날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은 다 똑같아요. 하지만 상속받은 사람은 이런 거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진다. 추가 모집 한번 볼게요. 조합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습니다. 아까 1000세대를 지으려고 하는데 700명이 조합원이 모집됐다 그러면 일단 50% 이상이기 때문에 조합은 설립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300명이 부족한데 700명이 사업을 해도 돼요. 근데 이제 700명이서 1000세대만큼을 지으려고 하니까 비용 부담이 되더라. 이럴 때는 추가로 모집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조합원 수가 주택 건설 예정 세대수 1000세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시, 군구로부터 추가 모집 승인을 받으면 추가로 모집할 수 있다 없다? 있고, 추가 모집 승인과 추가로 모집은 승인하고 추가 모집에 따르는 조합원 변경인가 신청은 아이고 이 중요하다 이거 언제까지 끝내야 됩니까? 사업계획 승인 신청까지 해야 돼요. 요때 문 닫습니다. 조합 문 언제 닫는다고요?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에 문 닫아빕니다. 그래서 추가 모집을 하든지 추가 모집 승인 추가 모집함에 따라서 조합원이 바뀌죠. 그럴 때는 언제까지 끝내야 된다?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해요. 중요하다. 그 다음에 결격사유. 하하, 예, 참네. 왜? 똑같잖아. 1, 2, 3, 4. 임원의 결격사유. 똑같죠? 근데 추가되는 게 있네. 선고유예도 안 되네요. 자격 상실 미달도 안 되네요. 그러니까 주택법상의 조합원의 임원 요건이 까다로워요. 개발법이나 정비법에서는 선고유예는 임원이 될 수 있었죠. 그러니까 집행유예가 안 되지 선고유예는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격정지나 자격상실도 안 됩니다. 이것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주택법상에 있는 지역직장조합의 임원들이 지금은 안 그런데 옛날입니다. 옛날에 그 지역직장조합에 가입했다가 특히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다가 사업이 무산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죠? 피해자가 많았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임원들이 뭐가 많다? 꾼들이 많았다고, 꾼들이. 그래서
요건을 까다롭게 해놨다. 사기꾼이 많다. 아, 옛날에, 지금 아니고. 지금 혹시 조합 2번 계시면 지금 아닙니다. 지금 절대로 지금 아니다. 지금 절대로 아니고 옛날에. 그래서 여기 두 가지가 추가됩니다. 그 다음에 조합 총회입니다. 조합 총회 할 때는 몇 프로 직출? 10% 직출. 다음은 20% 직출. 20% 직출하는 게 창립총회, 규약, 임원, 해산, 자금, 예산, 사업비, 대행자, 시공자. 이거 봤는데, 이거. 어디서 봤지, 이거? 뭐 할 때 봤지? 그렇지. 정비법에서 봤죠. 정비법에서 대의원회에서 대신할 수 없는 거. 대의원에 대신할 수 없는 거. 그죠? 창립총회, 규약, 헌법, 반장, 임원, 해산, 종료상, 자금, 예산, 사업비, 돈, 자자자, 업무대행자, 시공자. 그죠? 그래서 원래는 몇 프로가 직출하냐면 10%인데 정비법에서 대의원에서 대신할 수 없는 헌법, 반장선거, 중요사항, 돈, 자자자 요거는 20%가 직출하더라. 이렇게 알아두시면 객관식이기 때문에 다 맞춥니다. 그 다음에 조합 업무를 대행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돼요. 대행을 어디까지 하는지. 자금 보관 업무. 아까 조합원들이 가입비 내잖아요. 그죠? 이거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예치기간에 예치하라고 했죠? 그 예치기간이 신탁업자입니다. 발기는 계약금 등 자금 보관 업무는 신탁업자에게 대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오죠. 지금은 이제 호로당 못 닦았습니다. 근데 그래도 닦았어죠. 그 다음에 업무 대행자 보고, 업무를 대행하는 사람은 사업 연도별로 분기마다 해당 업무 실적 보고를 해줘야 돼요. 회계. 조합은 대통령 안바에 따라서 회계 감사를 받고 감사 결과를 시행구한테 보고하는데, 조합 임원이나 발기인은 계약금 징수, 보관 예치, 집행 모든 거래 행위에 대해서 장부를 어떻게 작성합니까? 월별로 작성해서 서류하고 보관해야 됩니다. 인가받는 날까지 보관해야 됩니다. 마지막이네요. 조합 사업 종결과 해산입니다. 자, 오늘 정리를 해드릴게요. 다 했습니다. 해산 또는 사업 종결을 소집하는 조합 임원 발기인은 총회가 개최되기 며칠 전 7일, 정비법도 7일인데 회의 목적, 안건, 일시 장소를 알려줘야 되겠죠. 사업 종결. 발기인은 모집 신고가 된 날로부터 몇 년? 모집이 됐죠. 조합은 모집이 됐거든.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 설립 인가를 못 받죠. 그럴 때는 수리된 날로부터 2년 되는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입 신청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총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사업을 끝내빕니다. 인가받거나 조합, 그러니까 모집되고 나서 몇 년 안에 인가가 떨어져야 돼요? 2년. 자, 이거 하면 인가 떨어졌어. 이번에는 인가됐거든. 인가되고 나서 또 몇 년? 이거는 3년이네. 날까지 사격 승인을 못 받았어요. 그러면 3년이 되는 날부터 3개월 안에 역시 총회에서 의결합니다. 그래가지고 해산을 해버린다. 그런 거죠. 사업종결 해산총회는 20%가 직출해야 되고 3분의 2가 찬성하면 됩니다. 직출 3분의 2. 자, 요걸 정리를 좀 할게요. 요즘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 보고 써드릴게요. 여러분들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저 좀 봐주실래요? 여러분 조합은 모집할 때 아까 모집할 때 권한을 몇 프로 확보했어요? 50%. 인가받을 때는 몇 프로? 80. 소유권 15%. 그거 기억나시죠?
자, 그거하고 이거 다 결합시켜 드릴게요. 자. 절차는 이래 돼요. 절차는 이래 되거든요. 모집을 합니다. 일정 수 모집됐죠? 설립인가를 받아요. 인가 받고 나면 뭐 하냐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뭐 하냐면 착공합니다. 여기 일반적인 절차거든요. 자, 모집할 때는요. 모집할 때는 권원이 50%면 돼요. 그러면 모집 신고를 하고 공개 모집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죠. 인가 받습니다. 권원이 50%가 안 돼. 권원 몇 프로가 돼야 돼? 80%로 늘어나야 되고 소유권을 얼마로 확보해야 된다? 소유권 15%를 확보해야 돼요. 사업계획 승인을 받잖아. 그럴 때는 소유권 몇 프로 확보해야 된다? 이럴 때는 소유권 100%로 바뀌어요. 단 지구 단위의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에서는 95% 바뀌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자, 조합원이 모집이 됐거든요. 그러면 조합 설립 인가는 얼마나 받아야 된다? 2년입니다. 안에 받아야 되는데 2년이 지나도록 인가를 못 받았죠. 그러면 2년이 되는 날로부터 얼마? 3개월 안에 20%가 직출해가지고 3분의 2 동의를 받아서 사업을 종결해버립니다. 자, 인가를 받았어, 이번에는. 인가를 받았어, 2년 안에. 2년에 인가 받았어. 받고 나면 얼마 안에? 3년 안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근데 사업계획 승인을 못 받았죠. 그럼 3년이 되는 날로부터 얼마 안에? 3개월 안에 20%가 직출해가지고 3분의 2 동의를 받아서 조합 설립 인가를 뭐 해버린다? 조합을 해산해버립니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잖아. 사업계획 승인 받았잖아. 그럼 얼마나 착공해야 돼요? 5년이죠. 안에 착공을 해야 돼요. 착공이 안 들어가지. 그러면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유권 확보하고 기간을 갖다 정리하면 이런 그림이 나와요. 다시 읽어줄까? 자, 절차입니다. 제일 먼저 뭐예요? 모집해야지. 일정 숫자가 50%가 모집이 됐잖아. 모집이 되면 뭐 받고? 설립 인가를 받잖아. 인가 받았지? 그럼 뭐하고? 사업계획 승인 받잖아. 사업계획 승인 받았잖아. 그럼 뭐하고? 착수하잖아. 모집할 때는요, 조합원을 모집합니다. 천세대를 지으로 조합원을 모집한다니까. 몇 프로 이상? 50% 이상. 그리고 모집할 때는 아무런 그것도 없이 하면 안 되거든. 그래서 권한을 몇 프로 가져야 된다? 50%. 에이? 그리고 이제 인가받는다니까. 그럴 때는 권한이 50% 가지고는 되는데, 안 되고, 플러스 소유권 몇 프로 돼야 돼요? 15%. 는 가져야지 인가 신청을 하면 인가를 내줘요. 자, 그리고 이제 인가를 받아가 막 활동을 하면서 이제 드디어 이제 주택을 지으려고 하는 거지. 그럼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되거든. 사업계획 승인 받으려면 소유권을 얼마나 확보해야 돼요? 100%를 확보해야 되는데, 지구 단위 계획 결정이 필요한 주택 건설사업에서는 몇 프로? 그렇지. 95% 이상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도 일단은 내준다, 안 내준다? 내준다. 그래서 5% 부족한 것은 매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됐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논점으로 넘어가면 조합 모집 신고가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얼마나 사업 설립 인가를 받아야 된다? 2년 안에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2년이 전에 인가를 못 받았죠. 그럼 2년이 되는 날로부터 3개월 안에 20%가 출석하고, 그죠? 그 다음에 3분의 2가 동의해서 사업을 종결해 버립니다. 인가는 받았거든. 받고 나서 얼마 안에? 3년 안에 사업계획 승인을 못 받았죠. 그러면 3년이 되는 날부터 3개월 안에 20%가 직출하고 3분의 2 동의를 받아서 조합을 만다 해산해 버립니다. 사업계획 승인 받았지? 얼마 안에?
5년 안에 착공이 안 들어가죠. 그러면 사각객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이런 그림이 나와요. 전체를 정리하면 이런 그림이 나온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수능공부 그 책에 주택 보면 이렇게 딱 정리가 판성하고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안 적어도 됩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거 보시면 돼요. 다 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남아있는 게 사각객 승인하고 리모델링 1시간, 공급 1시간 남아있고, 다음 주에는 주택법 마무리 짓고 건축법 정리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법은 한 주 늦게 시작해서 요약집 정리가 다른 것보다는 좀 한 주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고, 자,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여러분들 뵙기로 하고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드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